오늘 시장의 수급과 섹터의 움직임을 봤을 때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다고 하는 섹터와 종목을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움을 바로 마켓 1타 강사인 신강섭 매니저에게 요청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강섭입니다. 네. 어제 개편하고 이제 처음 같이 손발을 맞췄는데 어땠어요? 네, 뭐 어제 진지충을 좀 버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좀 최대한 좀 많이 걷어내고 왔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시장을 어떤 네. 관점으로 봐주실지 준비해 오신 자료와 함께 종목 얘기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리뷰로 오늘 시작하신다고요? 네, 사실 이제 리뷰를 좀 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사실 이제 개편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난주 종목이 있었어요. 지난주 이제 마지막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하고 구 종목이죠. 라스트 씬에서 이제 M83을 좀 말씀드렸는데 차트 굳이 제가 띄울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AI 스튜디오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중국발 어느 정도 수주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국내 유일하게 게임 AI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M83 사실은 좀 사명 자체가 좀 특이하죠. 어찌 보면 이제 덱스터와 이제 양대 상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덱스터의 출신 이사가 만든 회사가 바로 M83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 워낙 제가 높게 잡았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요. 그래서 이제 좀 게임 AI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계속 뭔가 중간에 윗골이 달리고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약간 종목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자리 숫자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요. 목표 가격 29,000원까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층까지 홀딩하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돌아와서 반갑기는 한데 뭐 방산, 화장품, 바이오주의 대결이다 보니까 뭘 골라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실은 오늘 일단 박수 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양 시장을 거의 5천억 가까이 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몇 달 만인지도 모르겠고 왜 매수하는지 지금 좀 잠깐 보이시죠? 뭐 5천억 넘네요. 외국인들이 거의 한 7천억 정도 넘게 양시장을 좀 매수를 좀 코스피 코스닥을 좀 땡기고 있는데 앞서 우리 창진 앵커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딱 이전 주도주들이 좀 활기를 좀 띠고 있죠. 바이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올해 굉장히 3, 4월 달에 강했던 화장품 섹터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가 최근에 이제 매수했다가 물려있던 섹터가 바로 어떤 걸까요? 솔직히 다 물려 있어서 그중에서 저는 제약바이오를 대표적으로 꼽고 싶네요. 바이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대장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중심으로 바이오 얘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알테오젠과 관련된 이슈와 호재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결국 그 재료에 힘입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제 담고는 있어요. 담고 있어서 아까도 코스닥에도 수급 현황이 2,000원 넘게 찍혀 있는 모습. 물론 지금 바이오만 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종목들을 좀 담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대장이라는 종목이 8% 정도 큰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었던 리가캠이라든지 비만치료제, 펨트롯 이런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이 6에서 각각 한 10% 가까이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본 기업이죠. 다이치 산교로부터 대략적인 이제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계약금이 좀 들어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거의 300억 정도 가까운 되는 돈을 수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거의 자정 넘어서 새벽에 좀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8% 넘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이제 노출됐던 재료가 이제 확정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 바이오가 지금이라도 뭔가 알테오젠 특히 이제 주주분들이라든지 알테오젠 물리셨던 분들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물타기를 하든지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의 차트 모습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트렌딩 뷰에서 좀 발췌한 거고요. 제가 그냥 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과 추세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죽어 있는 종목 이렇게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보시면 이제 녹색 6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어요. 초록색으로 이제 되어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중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캔들이 이전에 약간의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악재까지 나오면서 60일 이동 평균선이 강하게 붕괴됐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32만 5천 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요,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판가름을 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가격, 대략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5에서 36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가격에 좀 멋지게 좀 띄워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면은 알테오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여태까지 근 1년 반 정도의 차트인데 항상 60일선을 이탈을 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잠깐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62동평균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상승으로 연결고리가 지으면서 이렇게 쭉 뻗어가서 주가가 8만 원짜리가 무려 40만 원 넘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붕괴되는 흐름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자시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35, 6만 원 정도 오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반등이 왔을 때 매도하자라고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 네, 예, 알테오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섹터는 네. 제약바이오는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어제도 원달러 너무 과매수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수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는데 저는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의 반등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하루 좀 일찍 나왔는데 워낙 좀 많이 빠진 섹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물려 있어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제 바이오 그리고 방산 이쪽으로 최근에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던 위주로 반등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바이오를 조금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약간의 조금 이제 베리시한 부정적인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결국은 정책에 거스르지 말아라는 아마 뉴스 아실 텐데 자 좌측에 보이시는 인물이 바로 이번에 보건부 장관에 임명된 존 케네디 주니어 주니어 장관이고요. 그리고 우측이 바로 폼핸디 법무부 지명 장관자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빅파마 기업,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 좀 나온 기사이지 않아요? 네. 사실 지난주에 사실 이게 2주 전에 사실 반영이 되면서 네. 주가가 좀 이제 뭐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같이 좀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물들이 아직 지명만 된 거지. 취임을 하지 않고 아직 행정일을 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그럼 선반영돼서 이미 빠졌기 때문에 바닥 아니냐라고 할 텐데 자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한 장으로 저는 모든 걸 평가하고 싶습니다. 16년도 이제 미국장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주가 상황인데요. 파란색이 바로 트럼프 1기 당시고 그리고 이 주황색이 트럼프 2기 현재 이제 진행 중이죠. 24년도라 보시면 되는데 헬스케어 지금 바닥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바닥 맞고요. 과하게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1년 차트로 놓고 봤을 때 16년도 비교 차트 봤을 때요. 과연 상승폭이 얼만큼 나왔느냐. 전고점을 넘어갔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나왔을까? 한 대략적으로 절반, 주가가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절반 이상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대략 약 11개월 정도 걸렸다. 11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져나오는 거를 권유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주도주가 바이오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이전 고점을 넘어가야지만 그게 주도주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상황을 좀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않냐? 그럼 우리나라의 특징들이 뭘까요? 우리나라 빅파마한테 어떻게 할까요? 기술 수출을 하잖아요. 기술 수출. 뭐 이전에 알테오젠 머크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페트론도 일리아릴리한테 뭐 기술 수출 1억 있는데 그 기업들이 제재를 받았을 때 과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겠죠.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약바이오주는
반등 시에 현금을 네. 확보하고 오히려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아니니까 네. 오늘은 어떤 섹터 쪽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사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거 코스피 쪽에 포진되어 있는 방산 섹터. 네, 방산 섹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와 좀 결이 비슷하네요. 비슷하긴 한데 진짜 돈 버는 회사. 네, 진짜 돈 버는 회사고 트럼프가 찍은 업종이죠. 바로 조선. 네, 조선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명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명은요. 오늘 종목은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더불어 방산이라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노려볼 수 있는 네.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하나 시스템 어떤 개별적인 호재들이 더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이제 라스신 종목에서도 한 2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려서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융합 방산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조선주에서 사실 이게 이 종목이 방산인데 왜 조선 쪽과 엮여서 하나오션보다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갔었죠. 올라갔던 배경은 바로 트럼프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전에 필라델피아 도시에 있는 연안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이 회사와 하나오션이 지분을 좀 나눠 가졌어요. 하나 시스템이 6.59 그리고 하나오션이 3.5 비율로 지분을 좀 나눴기 때문에 하나오션보다 하나 시스템이 상승 탄력이 좀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은요, 바로 어제 이제 러시아 쪽에서 뉴스가 좀 보도가 됐었죠. 러시아 국방 예산을 30% 정도 인상한다, 올린다는 소식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주변 국들까지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방위비 편성을 좀 더 상위권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미 하나 시스템을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네. 역시나 신광섭 매니저를 잘 알고 있어요. 방산 쪽 좋아하는데 하나 네. 시스템 드디어 종목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최근에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목표 가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 종목은 아니잖아요. 단기 종목 아니기 때문에 가파르게 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좀 숨고르기가 좀 강하게 좀 진행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요, 이전에 정고점을 한번 터치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만 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 선으로 좀 약간 널널하게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산과 그리고 필리조선소 관련된 인수 지분을 한 6.5 정도 비율로 하나오션과 나눠서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더 부각되면서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요. 네. 하나 시스템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를 한번 믿어보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3만 원 목표 주가로 제시가 됐고요. 손절 가격은 좀 여유롭게 잡아주셨습니다. 2만 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켓 일타 강사님 더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 4시에 여러분 너튜브에 신광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반등이 결국은 이제 나오고 있죠.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주말에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반등 시 속가낼 섹터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관련된 부분들 반등 시에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어떤 종목 계속 더 보유해야 될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 오후 4시 너튜브에 신광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너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답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외에서도 네. 시장을 어떻게 이제 잘 꾸려가면 좋을지 신광섭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